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단원 동물과 에너지에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5단원의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인체에서 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소화기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떠한 영양소들을 소화하는지 그 영양소의 종류와 그다음에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종류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크게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TV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뭐 생소하거나 아예 처음 듣거나 하는 그런 단어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과학 시간이니만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정확한 기능과 그것이 그런 영양소들이 우리 인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영양소입니다. 에너지원이라는 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흡수되었을 때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고 이렇게 생명활동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에너지의 근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즉시 거의 대부분 에너지로 사용되는 그러한 영양소예요. 얼마만큼의 열량을 낼 수 있냐면 에너지 열량을 낼 수 있냐면 1g당 탄수화물 1g당 4kcal의 열량을 낼 수 있습니다. 1g당 4kcal. 이건 뭐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밥은 탄수화물이다. 뭐 밀가루는 탄수화물이다 했을 때 밥 1g당 4kcal가 아니고 뭐 밥도 물론 대부분 탄수화물이지만 여러 가지 무기염류가 섞여 있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순수 탄수화물로만 봤을 때 순수 탄수화물 1g당 4kcal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즉시 에너지로 다 소모가 되어버리는 그 영양소이긴 하지만 만약에 너무 과다 섭취했을 경우 밥을 너무 많이 먹거나 밥 먹고 간식으로 빵 먹거나 해서 과다 섭취하는 경우에 우리 몸에 흡수되었을 때 사용되지 않고 남는 탄수화물들은 모두 지방으로 바뀌어서 이 신체에 저장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친구죠.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는 거. 탄수화물의 종류는 보통 뭐 밀가루, 쌀에 들어있는 녹말, 그다음에 엿당, 식혜에 들어있는 그런 당이죠. 포도당, 그다음에 과당, 뭐 설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주로 신체를 구성하고요. 우리 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대표적으로 근육 같은 부분에 몸을 구성하는데 이제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만한 것이 없을 때 탄수화물이 너무 적거나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이 적을 경우에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원으로 1등은 탄수화물이고요. 단백질은 그렇게 빠르게 사용되는 영양소는 아니에요.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1g당 4kcal의 열량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다음 세 번째 지방입니다. 자, 지방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이죠. 뭐 뱃살이 찌고 너무 지방이 또 많으면 그런 성인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겠지만 적절한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해요. 이 지방이 면역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우리 몸을 신체를 보호하는 그리고 특히 우리 내장들 뱃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장들 사이사이에서 우리 내장이 외부 충격으로부터 바로 상처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구성하고 또
이 영양소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지방은 조금 더 많은 열량을 내는 영양소예요. 1g당 9kcal, 9kcal의 열량을 낼 수 있는 열량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 영양소를 열량을 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되는 주 영양소라고 해요. 다음에 무기염류라는 거는 이제 몸을 구성하거나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작용을 돕거나 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영양소입니다. 종류로서는 나트륨, 인,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분 등등이 있어요. 다음에 바이타민, 비타민으로 더 익숙한 이 바이타민은 아주 극소량만이 필요한데 이 소량이 없으면 우리 신체에 이상 증후군들이 생깁니다. 소량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소량이 필요하긴 하지만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D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비타민 A는 당근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C 시큼한 레몬, 사과에 많이 들어있고 이 영양소도 익숙한 그런 영양소예요. 다음 물,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죠. 우리 인체는 대략 60에서 70%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아마 들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또 우리 신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해주거나 체온을 조절해주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 생명체에게는 물이 가장 필수가 되는 그런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처럼 열량을 내진 않지만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되지 않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을 부영양소라고 합니다. 주 영양소와 부영양소를 나누는 기준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가 되지 않는가로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위에서 알아봤던 그런 영양소를 이제 음식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탄수화물, 단백질이 이 음식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영양소 검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양소 검출 방법을 우리 네 가지 방법을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녹말 검출하는 방법, 두 번째 포도당을 검출하는 방법, 단백질, 지방을 검출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검출하는 방법은 다 간단해요. 각각의 영양소와 검출액, 이 영양소와 반응하는 그런 용액들을 섞어서 이때 반응이 일어나면 영양소가 있구나, 또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양소가 없네, 이렇게 판별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영양소가 이제 반응을 하는 용액들이 있는데 그것과 섞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 영양소가 있다, 일어나지 않으면 영양소가 없다 라고 판별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녹말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과 반응을 하는 그런 영양소예요. 자, 이 각각의 용액의 이름을 알아야겠죠. 자, 용액은 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만났을 때 청람색을 띱니다. 자, 이렇게 반응 색도 꼭 연결해서 알아두길 바래요. 어떤 영양소가 무슨 용액을 만나서 무슨 색을 띠는지 이렇게 세 개는 하나의 세트로 해서 꼭 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포도당. 자, 녹말도 탄수화물, 포도당도 탄수화물이지만 그 종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반응하는 용액과 그 색깔도 다 다른데 자,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이 용액과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용액을 섞었을 때 바로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고 이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가열을 통해서 반응을 조금 더 촉진시킵니다. 열 에너지를 더 제공을 해서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도록 했을 때 황적색을 띠는 그런 반응을 볼 수 있어요. 베네딕트 용액은 약간 푸른색인데 포도당을 만나게 되면 황적색을 띠게 됩니다. 반응 색깔이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에 단백질 검출 요 반응을 특별히 이름이 있는데요. 뷰렛 반응이라고 합니다. 뷰렛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뷰렛 용액을 만드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뷰렛 용액은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었을 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뷰렛 용액과 단백질을 섞으면 반응색을 볼 수 있는데 그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음식물에 뷰렛 용액을 조금 이렇게 넣었을 때 그 음식이 보라색으로 변하게 되면 여긴 단백질이 있구나. 요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마지막 지방. 뭐 식용유와 같은 그런 지방에 수단 3. 그냥 수단 용액 아니고요. 수단 3 용액을 섞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단 3 용액을 섞었을 때 이 수단 3 용액이 워낙 또 붉은색을 띠기는 하지만 조금 더 핏빛처럼 맑은 빨강을 띠게 됩니다. 선홍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홍색으로 색깔 변화가 나타날 때에는 이제 지방이 검출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과 섞었을 때는 조금 핑크빛에 가까운 반면 지방과 섞였을 때는 이 수단쓰리 용액이 반응해서 더 빨갛게 선홍색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녹말, 포도당, 단백질, 지방 4가지 영양소와 각각의 영양소와 반응하는 용액들, 그다음에 그 용액을 섞었을 때 나타나는 색깔 변화를 통해서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